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첫 번째 중순입니다. 첫 번째 주에. 오늘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제발 아파트에 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건 그동안 계속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욕먹을 각오로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또 욕하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아, 무주택자라면 투자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주택자라도 주택이 한 채가 있더라도 8%의 취득세를 내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아, 자,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아, 제가 투자한 그 37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5천에 전세를 살고 1억 5천을 투자해서 5억에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작년에. 근데 지금 그게 8억이 되었습니다. 일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6.6%인가 그래요. 16%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일산 전역의 아파트 평균 상승률이 16%이니까 제가 투자한 그 5억이 5억 8천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8억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호가는 8억 8천에 나와 있던데 어, 내부 공개 자료에 보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자 어쨌든 8억으로 그냥 보수적으로 잡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60% 오른 거예요. 60%. 5억이 8억 됐으니까 5, 6, 30이니까 3억이 올랐으니까 60%가 오른 거예요. 사람들은 16%라고 생각해요. 그 뭐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일산은 16%밖에 안 오르다. 16%밖에는 아니죠. 사실은 뭐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었어요. 그죠? 작년에 아파트 상승률만 놓고 보면. 그런데 더 문제는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제 대대적으로 설 전에 정부에서 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24번 내놨을 때도 다 올랐으니까 25번째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놓더라도 저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락론자 입장에서는 뭐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또 XX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올해도 저는 16.6%가 상승할 거고 이 백마마일 같은 경우는 무려 60%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상우 대표자는 뭐 9.9% 오른다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낮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 주택을 갖고 있어요. 특히 30평대 이하라면 꼭 명심해서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0평대 이상이면 그나마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30평대 이하 내가 22평에 살고 27평에 산다. 그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겨우 자산을 이제 해지한 거죠. 그냥 방어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지킨 거예요.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사람은 진짜 자기 자산을 얼마나 까먹었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자기 자산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사라고 했던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작년에 제가 5억에 샀을 때 여러분이 1억 5천을 투자해서 37평 아파트를 샀다면 여러분도 8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소유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3억 5천에 전세 사는 분이 더 많이 투자했지만 실제 순수익금은 3억의 수익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제 자산이 되니까 자 그럼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자 1주택자예요. 특히 30평대가 안 되는 22평, 27평에 살고 있다면 저는 한 주택 더 투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자 지금 8% 2주택자부터 8%를 냅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지금 5억이었던 그게 8억이 됐습니다. 그죠? 37평이. 그러면 8억짜리를 사면 여러분 얼마 세금을 냅니까? 88, 64, 6,400만 원 내겠네요. 그죠? 그냥 그 순수 8% 취득세만 놓고 보면 자 6,400만 원을 꼬라박는데 그래도 너는 투자라고 얘기하느냐? 네. 이 6,400만 원이 정말 투자금이에요. 투자금. 왜? 나중에 다 돌려받으니까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6,400만 원을 다 돌려받습니다. 나중에 지방세까지 다 때려 엎어서 7천만 원 된다고 해도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부동산 복비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언제? 양도세 낼 때. 여러분이 이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8억짜리를 6,400만 원 거금을 투자해서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2년 뒤든 1 플러스 1에서 4년 뒤든 이제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이 엄청 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한 6,400만 원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수익이 나면 내가 양도세 일시적으로 이제 완화해 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선도 남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뭐 양도세 폭탄 맞을 일이 있냐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세 완화해 줄 때 그때 팔면 되니까. 그러면 6,400만 원을 내가 취득세를 내고 샀는데 그게 괜찮겠느냐. 여러분 올해 60%가 올라서 60%가 작년에. 근데 저는 올해도 60%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만큼만 올라도 어쨌든 60%는 오르는 거죠, 그죠? 37평이 작년에 3억 올랐습니다. 작년만큼만 올라도 저는 더 오를 것 같은데 작년만큼만 올라도 또 3억이 오르겠죠, 그죠?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20평대 아파트를 살고 있으면 한 채 더 투자해도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년 뒤에 한번 전세 주고 나서 2년 뒤에 6,800만 원만 올라 있을까요? 이 37평 아파트가 4년 뒤에 6,800만 원만 올라 있을까요? 과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뭐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내가 현금을 갖고 있거나 전세 살고 있거나 하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왜? 계속 현금 가치가 하락하니까. 사실은 37평이 5억에서 8억이 됐어요. 제가 그 집에 뭐 금으로 뭐 이렇게 도배를 해놓거나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가치는 그대로예요, 그죠? 아파트 가치는 그대로인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3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5억에서 8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죠? 화폐는 가치가 없어요. 화폐는 교환 가치인 거예요. 화폐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신용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화폐는 교환 가치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37평 아파트가 5억으로 교환할 수 있는 5억의 교환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작년 말까지 올라서 8억으로 바뀐 거예요. 8억으로.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5억에서 8억으로 바뀐 거죠, 그죠? 화폐 가치는 그대로 5억이고 8억인데 3억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올해는 제가 작년만큼만 올라도 뭐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오를 거라고 했잖아요. 그 요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산 전역에서 30평대 이상 대형 평수, 중대형 평수가 80% 이상 차지하는 곳은 딱 두 곳이 있는데 일산 백마마을하고 바로 옆에 강촌마을, 이 두 곳만 80%가 넘어요. 83%인가?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쾌적하다는 거죠, 그죠? 일산 전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50%, 55% 많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마을하고 강촌마을은 투자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죠? 대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30평대가 이상이다 보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이 백마마을 그 다음에 강촌마을에 투자하는 게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제가 이 동영상 우연히 보게 돼서 아파트를 더 사라고 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내 사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면 30평대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뭐 8억짜리를 사서 6,400만원 8% 취득세를 내더라도 그건 나중에 다 공제를 받으니까 내가 사실은 손해보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6,800만 원 다 공제받으니까 내가 투자한 건 사실 영원인 거죠, 그죠? 다시 돌려받으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양도세율에 있어서도 내가 6,800만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세율 구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죠? 뭐 40% 낼 걸 30%로 내려가고 30% 낼 걸 20%로 내려가겠죠. 그럼 또 나한테는 이익인 거죠, 그죠? 나중에 어, 양도했을 때 그 시세 차익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오늘은 무주택자라면 아파트를 투자해서 사는 거, 전세 끼고 사는 거 대찬성이에요, 대찬성. 찐이야. 그런데 오늘은 제가 1주택자라도 뭐 그게 평소에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1주택자밖에 없다. 그럼 나는 내 자산 가치를 겨우 그냥 지킨 것에 불과하니까 여러분이 수익을 내려면, 저처럼 수익을 내려면 아파트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 채일수록 나한테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주니까. 참고로 저는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냈었기 때문에 그나마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3, 4, 5단지에 4채를 투자를 했고 그 4채가 열일해서 작년에 10억을 벌어줬는데 올해도 10억을 벌어줄 계획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얘네 아파트들을, 얘네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일감을 찾아서 또 10억을 벌겠죠. 저한테는 직장이 7개나 있습니다. 지금 이 한성부동산, 그 다음에 몸과 마음 치유라는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3, 4, 5단지에 아파트가 하나, 둘, 셋, 네 채가 있으니까 얘네가 다 직장인 거예요. 사실 근로소득인 이 한성부동산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벌고 있거든요. 돈은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이제 중요하니까. 사실은 뭐 아까 퇴근했습니다. 소장님은 요즘 맨날 이래요. 뭐 출근도 뭐 마음에 내킬 때 지난 주에도 저는 안 나온 날이 있으니까 또 3일 근무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고 싶으면 근무하는 그 괜찮은 직장인 거죠, 그죠? 그래도 수익은 1등이라고 했잖아요, 1등. 수익면만 따져놓고 보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하는 한성부동산도 잘 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잘 버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 아파트 4채 3, 4, 5단지에 있는 얘네가 진짜 열일하는 거죠. 더군다나 전세 낀 그 아파트들은 진짜 그 전세 사시는 분들 덕분에 진짜 일감을 주지도 않았는데 열일해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세를 살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뭐 3기 신도시가 공공개발이 60%가량 되고 민간 개발이 40% 될 것 같았었는데 앞으로는 더 될 것 같아요. 공공개발이.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죠? 이제 1구역, 2구역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건설사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나눠줬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가산점을 주겠답니다. 어떤 가산점이냐면, 야, 너가 여기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할 거면 공공임대를 얼마나 지을 건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공공임대가 많은 순서대로 분양을 해주겠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1구역, 2구역, 3구역 내가 배당받기 위해서는 임대 아파트를 때려 지어야겠죠, 그죠? LH에서 그걸 회수해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준다고 하니까 그 임대 아파트 천지일 거예요. 창릉 신도시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퀄리티를 또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막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또 비 샌다라고 막 얘기하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 창릉역 때문에 그 주변은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2021년 1월 달에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위에요. 서구 1등 한 적이 있죠. 동구 1등 한 적이 있죠. 덕양구 1등 한 적이 있죠. 이 추세가 1월 달로 끝날 거냐? 아니에요. 지금 2월 달로 넘어왔는데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단 저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일산 이 백마마을은 작년에 몇 프로 올랐다고요? 5억이 8억 됐으니까 60% 오른 거예요. 60% 60% 올랐다고. 60%.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3억 벌 수 있습니까? 1년에 3억 벌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모 게임사 같은 경우 뭐 800만 원씩 연봉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참 착한 사장이죠. 그런 사장 밑에 있어도 3억을 못 법니다. 제발 아파트에 한 채 있어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씨, 욕먹을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면 반살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자, 1주택자라도 1+1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